오늘 증시도 사실 대단한 폭락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매크로 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트럼프가 불러온 증시 하락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전날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이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나는 미국 경제를 바로잡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도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관세와 감세 등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는 부양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연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사실상 피하면서 시장은 이거를 트럼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크게 내리는 재료로 활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조차 트럼프 풋은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시장은 아는 것이죠. 증시가 단기 무너지더라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부터 구하러 오지는 않겠구나. 따라서 트럼프가 증시가 위급할 때 슈퍼맨처럼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가격에 반영되었던 부분까지도 오늘 더 확실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나는 증시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지만 시장이 설마 그래도 진짜 안 쳐다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와 진짜로 안 쳐다보네. 이런 식으로 점점 확신을 굳혀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때마침 오늘 굳이 좀 안 좋은 뉴스를 찾아보자면 오늘 나온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이게 사실 미시간 기대 인플레와는 달리 굉장히 이 1년짜리 수치는 변화가 별로 없는 보수적인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 3.0에서 3.1로 올라갔다. 이런 부분 굳이 안 좋은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찾아보면 이 하락장에서는 뭐든지 그냥 갖다 붙이면은 하락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봐야 되겠죠. 지금 피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서브프라임 계층 중에 60일 이상 자동차 대출을 연체한 비율이 무려 조사 시작한 1992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다. 이런 데이터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심장을 좀 쫄깃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데이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장은 어떤 특정한 금융 이슈, 특정한 매크로 이슈에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기계적으로 지수를 팔아치운 그런 날에 가깝습니다. 이게 지수를 대거 팔아치우고 그게 또 프로그램 매도를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은 다 시총이 큰 그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유동성이 빠질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종목. 왜냐면 사람들이 S&P 500 지수를 살 때 모든 종목에 0.2%씩 투자하는 동일 가중, 이퀄 웨이트를 많이 사진 않잖아요. 다 시총 순위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그런 일반적인 지수를 사죠. 그래서 지수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총이 큰 종목은 본질 가치 대비 더 올라가는 그런 반사 이익을 보십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몰려들기 때문이죠. 반대 현상이 나오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시장 유동성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방어주들은 비교적 방어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통신주 브라이존도 소폭 올랐고요. 코카콜라도 소폭 올랐고 존슨앤존슨도 소폭 올랐고 P&G도 조금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많이 내렸으니까 다시 오르는 거냐?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단 1번, 이게 트럼프 말로 촉발된 하락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증시는 강하다, 미국 증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건 지금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뭐 바로 오를 겁니다. 반등 랠리가 세게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베센트와 트럼프는 10년물 금리를 본다고 했고요. 오늘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사실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시를 포커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단기에 이렇게 투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요. 내일 나오는 소기업 낙관지수, 수요일 나오는 CPI가 잘 나오면 이게 반등의 계기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기업 낙관지수는 트럼프가 관심 있게 보는 지표입니다. 본인이 대선에서 이기고 내가 이긴 것만으로도 이게 급반등을 했다. 기준치 100을 확 넘었다. 10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본인 홍보를 한 그런 재료를 썼던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크게 두 개잖아요. 그죠? 경기 그리고 물가. 근데 이 소기업 낙관지수 밑바닥 경제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트럼프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경기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면은 침체를 우려해서 빠진 증시 하락폭만큼은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PI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중요합니다. CPI가 지금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조금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측이 이게 예상대로 또 잘 나온다면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또 물가 부담을 우려해서 빠진 부분만큼은 증시가 또 되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헤지 펀드의 포지션일 텐데요. 지금 노무라의 찰리 메겔리갓이 써놓은 견해를 보면은 지금의 증시가 더 큰 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미 추세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이번에 하락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며칠간 진행이 되면서 이미 자금을 많이 좀 뺐다는 겁니다. 시장 위축을 우려해서 많이 잘라놨다는 거죠. 따라서 더 극단적인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면은 향후 몇 주 동안의 변동성은 감소될 거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의 하락을 더 부채질할 수 있는 대목은 뭘까요? 방금 이 맥 엘리갓이 얘기한 내용 중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수급 측면에서는 레버리지 펀드가 좀 우려가 된다. 지금 이게 운용자산의 상당수가 기술주에 물려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펀드가 청산되고 손절되면서 여기서 시장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 이게 가장 걱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미국은 긴축입니다. 미국은 시장에 돈을 더 풀기보다는 지금 전 정부 때 잘못했던 것을 쳐내기 위해서 단기 아픔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 해야 한다. 긴축을 해야 한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길게 전 세계를 보면은 지금 유럽은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도 막아야 되니까 러시아 위협에서 또 방어를 셀프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국방비를 지금 굉장히 독일은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굉장히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돈을 적지 않게 쏟아부었는데 CPI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돈을 더 풀 겁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 큰 덩치 세 개만 봤을 때 미국은 줄이고 유럽과 중국은 늘린다. 유동성을 늘린다.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나가는 돈의 일부가 결국은 수익률을 쫓아서 유럽과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기적으로 미국이 다시 트럼프가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좀 화력이 더뎌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 관점으로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는 계속 오르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트럼프가 강조하듯이 계속 내려간다. 결국 이런 게 만드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 증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만 좀 빠르게 보자면요. 테슬라 15% 하락, 팔란티어 10% 하락, 엔비디아 5% 하락, 비트코인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투매죠. 그냥 지수부터 던진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특히 유럽이나 중국 쪽의 판매 부진 그리고 머스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머스크를 안 좋아하는 분들의 어떤 이 테슬라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격렬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놀라운 것은 역시 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도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오늘 현금을 빵빵하게 확보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버핏의 포트폴리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버핏은 결국 증시가 내려가면 다른 거 아니고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언제 의미 있는 미국 주식의 매수가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급격한 심리 변화 좋은 쪽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월저널 단독 보도 6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뭔가 조기에 안정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면 시장의 심리 크게 안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관세로부터 불거진 불확실성이 증시를 많이 좌지우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